김씨라는 한 여자가 급하게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남편이 자꾸 이혼하자고 해요. 전 이혼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혼을 막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나무와 돌이 만났는데 불이 붙을 리가 있나. 이혼은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지필 여자를 집에 들여. 이게 뭔 개소린가. 이 무당이 얘기합니다. 바보야, 누가 천년을 들이래? 딸을 가지라고. 딸만 가지면 자네 팔자는 쭉쭉 풀릴 거야. 사실 김씨는요, 4살 난 아들도 있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요. 남편과는 일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허구한 날 점집 가가지고 점 보고 오고 점을 맹신하고 하는 이런 아내의 모습에 남편이 질린 거예요. 그냥 이혼하자. 난 이혼하기 싫은데? 이렇게 딸을 가지라는 이 점집의 말을 듣고 그 주 주말에 남편이 또 집에 왔습니다. 그냥 자고 싶어하는 이 남편을 막 부추겨가지고 남편 몰래 배란일에 여러 가지를 혼자 다 계산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으쌰으쌰 한 거예요. 딱 그 정확한 임신 가능한 날 딱 계산해서 으쌰으쌰 했어. 이 정도면 임신 됐겠지. 그런데 2주 정도 지난 주말 때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임신이 아니야. 아니, 배란일 하며 내가 다 맞춰서 했는데 왜 자꾸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에 남편은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자꾸 왜 이래? 아니, 점쟁이가 우리 딸만 가지면 잘 풀린다고 했는데 임신이 안 되잖아. 배란일까지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 딸 가질 기회였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또 돌아가니까 남편은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또 그놈의 점쟁이 말. 우리는 지금 둘째 가질 형편이 안 돼요. 이 여자야, 그만 좀 해. 진짜 너란 여자 질린다. 제발 그냥 이혼하자.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 김씨는요, 입양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서류 심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식 입양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아들 노는 거를 지켜보다가 이웃의 한 애엄마가 김씨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김씨가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게 된 거죠. 이때 이 애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입양 심사에서 탈락한 부부들이 요새 인터넷으로 입양을 그렇게 많이 한대. 신생아를 원한다고 글만 쓰면 자기 애 데려다가 키워달라고 그렇게 많이 쪽지가 온다고 하더라고. 이 말에 김씨 바로 해당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처럼 100일 미만 신생아 입양을 원해요. 예쁜 딸을 키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아기가 생기지 않네요. 아기 입양 보내실 분 댓글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몇 시간 지나니까 띠링 하고 내 글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딸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입양을 보내려고 해요. 연락 주세요. 아싸, 딸아이 생겼다. 바로 이 김씨는요, 몇 주 뒤에 이 해당 아이의 엄마와 약속을 잡고요, 만나가지고 돈을 건네주고 아이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생아 딸아이가 생긴 김씨, 주말에 남편이 딱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못 보던 아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아이는 뭐야? 그런데 이 남편한테 돈 주고 아기 샀어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게 불법으로 돈 주고 아기를 산 거잖아요. 당연히 이때 이 김씨 남편한테는요, 아니 내가 글쎄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애를 맡기고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 엄마가 안 오더라고. 화장실 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집에 데리고 왔어. 당연히 이 말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믿겠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딸 하던 여자였는데 그냥 이때 남편이 못 이기는 척 져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이 아기는 병원에 출생 증명서도 없는데 출생 신고는 어떻게 해? 여러분,
보증인 2명의 인감도장을 받아가지고 인후 보증제 출생증명서를 내게 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나 친척 2인이 보증을 해줄 경우에 병원의 출생증명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후 보증제. 이 김씨 이때 이걸 이용한 거죠. 지인한테 남편이 바람나서 딴 여자랑 애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면서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인후 보증제로 출생신고한 거예요. 인후 보증제. 그 후에요. 이 네 가족 행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아우 정말 점쟁이 말이 맞나 보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데 한두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평소처럼 이 남편이 주말에 집에 딱 왔는데 딸을 보는데 딸 몸에 멍 자국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애 몸에 멍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들이 질투하더라고. 꼬집었나 보지 뭐. 그렇게 처음에 이 남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요. 딸이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갔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소식에 남편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애가 상태가 이상해. 아니 애를 딱 보는데 애가 온 몸이 멍에다가요. 눈에는 망막 출혈에 뇌출혈까지. 아니 얘 왜 이러냐고 했더니 아내 왈 아들이 때렸대. 아들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때렸다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어가지고 놀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4살이었는데 4살? 4살 된 애가 자기 동생한테 질투해가지고 뇌출혈에 망막출혈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다고? 4살 애가? 뭔가 이상하죠. 이런 이상함은 병원 측에서도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봤을 때도요. 이상하니까 이때 의사들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거예요. 학대가 의심된다고. 그렇게 아내 김씨가 경찰서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당신이 애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애를 힘들게 입양해놓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애 내 남편이 딴 년이랑 바람나가지고 낳은 애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앞서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씨 인터넷으로 입양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남편이 바람나서 낳은 아이라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진실이에요.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 아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씨가 이 딸을 데리고 밖으로 이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어른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나왔나봐. 애기 얼굴이 아빠랑 판박이네. 정말 그러네. 아빠랑 정말 많이 닮았네. 이래서 씨는 못 속인다고 그러나봐. 이 말에 김씨 받아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뭐가 닮아요. 아니야. 진짜 닮았는데 눈, 코, 입 다 똑같구만. 그런데 이 말을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네. 마트를 가도 아빠 닮았네. 놀이터를 가도 아빠 닮았네.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김씨 입양하는데 뭐가 닮았다는 거야? 하면서 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설마 그러면서 이 남편의 핸드폰까지 몰래 보게 되는데 웬걸 어떤 여자 회사 동료가 이 지금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내용이 얼른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낸 게 있는 거예요. 뭘?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평일에 2년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얼마 전에도 이 회사 여직원이 술 취한 남편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느낌 이상했어. 2년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남편이 집에 안 오는 평일 때 이 회사 여직원이랑 2집 살림하고 있는 거야. 이 회사 여직원이랑 남편이랑 사이에서 난 자식이 바로 이 딸이구나. 이 남편이 그 여직원 년이랑 짜고 내가 이 딸을 입양하게끔 만든 거야. 나랑 나중에 이혼하고 그 년이랑 이 딸 키우려고.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 딸, 내 남편이 내 언녀랑 해서 낳은 딸이구나 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망상에 사로잡힌 이 순간부터
저 애는 내 남편이 불륜 저질러 갖고 낳은 딸이야 라고 해서 애를 때리고 밥 안 주고 발로 차고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애를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친엄마처럼 잘 돌봐줬었는데 한두 달 사이에 알 수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학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3개월 된 애가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응급실로 실려오게 된 거예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 남편 아이라고 확신해요? 네, 걔는 분명히 남편이 바람 펴갖고 낳은 아이라고요. 경찰 당연히 하도 이렇게 우기니까 유전자 검사했습니다. 뭐라고 나왔겠어요? 99.9% 불일치, 100% 불일치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 쉽게 못 믿었었대요. 뭔가 잘못됐다면서. 남편이 바람 폈는지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바람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 남편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주민들이나 이 지인들이 아빠 닮았네 그랬다고 했잖아요. 경찰들이 그 사람들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애엄마가 배부른 적도 없이 애를 데리고 나오니까 바깥 양반이 밖에서 나왔나 싶었지. 왜? 그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사실 그 부부랑 애 안 닮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예의상 닮았다고 한 거지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남편은요 기가 찼습니다. 아내는 내가 바람 폈다고 하지 입양한 딸은 죽어있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결론적으로 이 김씨 중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4인 가족이요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망상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끝내 입양됐던 이 여자아이는요 응급실로 옮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해요.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야. 경찰이 봤을 때 이 김씨 생명 존중, 생명을 좀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겠지. 이 계모 김씨는요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불법 입양으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망한 여자아이 위로 2명의 남자아이가 더 있었대요. 이 여자아이 위로 2명의 오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남자아이 중에 첫째 남자아이 또한 인터넷으로 입양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고속도로에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친모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찾지 못했고요. 이 아이는 북유럽으로 해외 입양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건 여러 장에 쌓인 완전 신생아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때 경찰들이 유일한 단서인 수건, 이 수건으로 추적을 해서 힘들게 친모를 찾았는데 그 친모가 중학교 2학년이었대요.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여자아이가 가출했다가 멋 모르고 성관계 가져가지고 임신까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임신된지도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체중이 부니까 살이 쪘나 보다. 요새 속이 더부룩하네. 소화가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약도 막 소화제며 변비약이며 뭐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달 때 당연히 출산 때문에 이 아이가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막달 때까지 아이 하며 엄마 하며 아빠 하며 다 몰랐던 거죠. 아이가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런데 이 엄마 임신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딸이 임신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변비약 하나 더 먹고 자 라고 해서 이 애가
변비약을 하나 먹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팠던 거죠. 그 출산의 고통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힘을 줬는데 웬걸 애기 머리가 막 나오려고 그래. 애기 머리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나은 거예요. 그리고는 베란다에 있었던 수건 여러 장을 싸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진 겁니다. 이 아이를. 아, 이거 진짜 너무 최악이죠. 이 아이가 무슨 죄야. 그 신생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입양은요, 불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아동 입양 규정은요, 첫 번째, 부모가 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진짜 아기를 진짜 원하는데 불임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모들, 그리고 가정적인 환경 등등.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의 원래 부모,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 세 가지의 규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불법 입양이 돼가지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입양 절차에 대한 불법이에요. 아동 매매가 따로 또 있습니다. 아동 매매. 오늘 사건처럼 아이를 받고 돈을 준다거나 정말 물건 사듯이 사고 파는 행위, 이런 행위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거는 불법 입양이 아니라 아동 매매가 된다고 해요. 아이 살게요, 돈 줄게요, 혹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산후조리에 써요, 혹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병원비에 보태요 등등 아이를 데리고 갈 목적으로 친권자한테 건네는 모든 돈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동 매매. 이랬을 때는요, 징역 10년 이하의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아동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피해를 입은 아이들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부모에게 환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에서 못 받은 사랑 다음 생에서는 2배, 3배로 더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